네, 안녕하세요. 수학 잘하는 외국인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눴어요. 짧게 짧게 가려고.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과 일반형, 표준형 여기 써 있는데 일반형에서 어떻게 하냐, 표준형에서 어떻게 하냐 그거를 여기서 보는 거고 이게 뭐다라는 것까지는 할 거예요. 뭐다, 일반형이 뭐고 표준형이 뭐다까지는 할 건데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법을 할 건데 이 기본적인 방법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방법이 뭐냐면 여기 다른 색깔로 하나 써볼게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방법은 기본형이에요. 말 그대로 아주 기본적인 거. ax 플러스 b 써있죠? 이거네요. 이거. 이렇게 돼서 이거 알려주고 이거 알려주면 구할 수 있다. 근데 기울기는 그때부터 했던 거기 때문에 기울기 부분은 동일해요. 그때가 언제냐? 중학교 때 배운 그 부분이랑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학교 때는 이 식을 알려주고 이거 주고 이거 주고 또는 점을 알려줘도 좌표평면 위에서 있는 어떤 점을 알려줘도 얘랑 얘는 구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배웠어요. A는 기울기고 B는 y절편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A가 뭐야 했을 때 기울기라고 나와야 하고 B는 뭐야 했을 때 y절편이라고 꼭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울기는 다시 보는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랑 동일해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입니다. 자, 이거에서 발전해서 뭐가 되냐면 미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기울기가 뭐다라는 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라고 한다면 변화량을 구하는 거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거예요. 차이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글자로 차이가 되는 거예요. 차이. 빼기와 달라요. 빼기는 순서대로 빼는 거고 차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절대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직선이잖아요. 직선.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어디서나 동일한 값을 가집니다. 어디서 재든 어떻게 재든 어떤 두 점을 주든 항상 동일한 값이 나와야만 해요. 그게 직선에서의 기울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울기의 정의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다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못 썼네요. 자, 이거는 한 점 x1, y1을 지나고 그리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얘가 잘못 거니까 지우고. 자, 여기 한 점 x1, y1을 지나고 그 한 점을 P라고 할 거예요. 이 점이 지금 한 점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거 P라고 했을 때 기울기가 M이에요. 그러면 그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그렸는데 제가 그래프를 그렸어요. 조금 확대를 해서 여기에서 한 점 P를 지나요. P가 있고 그죠? 기울기를 잴 겁니다. 기울기는 어떻게 재는다고요? 이렇게 X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재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는 X 변화량이랬잖아요. 근데 Y 빼기 Y1이 될 거예요. 여기에 양변에 X 빼기 X1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식처럼 나온다는 말이에요. P가 아니라 A네요. 이 점을 A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 정의에 의해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얘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위에서 말했던 이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왜 직선의 방정식이냐라고 한다면 이거 정리를 하면 돼요. 정리를 하면 돼요. y는 y1이 넘어갈 거잖아요. 이 y1이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nx 빼기 mx1 더하기 y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여기 더하기로 바꿀 거야. 그냥 그대로 묶죠. 이렇게 묶으면 x1도 좌표값 알려준 거고 y1도 좌표값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y절편이 되는 거고 기울기 부분은 a가 되는 겁니다. 기본형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점 두 개를 알려줬어요. 이렇게 점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아까 말했던 기울기는 일정하다를 이용하여 구합니다. 기울기는 항상 일정하다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x1이랑 x2랑 다를 때, 두 점이 같은 점이 아닐 때, 같은 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x좌표가 다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기울기를 앞에 있던 식 여기에 m자리에 집어넣는 겁니다. m자리. 요 자리에 m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m자리에 이거를 대입을 하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거 다시 정리하면 앞에처럼 이거랑 똑같아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고 같을 경우에 x좌표가 같다라는 말은 x좌표가 같대요. A의 점의 x좌표가 여기에요. 근데 B도 같은 자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y축에 평행하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x는 x1이다라는 y축에 평행한 직선이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y절편과 x절편에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x절편도 점이고 y절편도 점이에요. 점이 몇 개입니까? 두 개죠. 이거랑 똑같아요. 여기에서 x절편이라고 그랬으니까 y가 0이죠. 얘가 0인 거고 y절편이면 x가 0인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얘가 조금 더 쉬운 거예요. x절편이 a고 y절편이 0, b다 라고 한다면 두 점을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x절편이 x축과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y가 0인 거고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x절표가 0인 점이 됩니다. 그래서 점 대신 아까 말한 여기 이 두 점 대신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그대로 사용해서 앞에 있던 원래 맨 처음에 알려준 요식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y1이 0이었죠? y1이 그러니까 이게 써놔야 되는데 자 써드릴게요. 자, 여기서 두 점 왜 이렇게 안 써지지? 두 점이 여기 A 원래 앞에서 말했듯이 x1, y1 이렇게 있는 건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x2, y2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에서 y0이 이게 0이잖아요. 얘가 a, b랬으니까 얘가 0인 거고 얘가 0인 거예요. 이 자리가 0인 거고 이 자리가 0인 거고 이 자리가 0인 거고 여기는 a만 들어옵니다. 원래 식도 써줄까요? 잠깐. 그 다음에 x1 빼기 x2 분의 y1 빼기 y2 라고 합시다. 여기 식이 됐나요? 2 빼기 1이네요. 그래서 그림을 꼭 그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원, 투를 뭐로 두냐에 따라서 이 식의 첨자는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리면서 해보셔야 되고, y1이 0이고 x2가 0이래요. y1이 0이고 x2가 0이래요. y1이 0이고 x2가 0이래요. 나머지만 값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1 분의 y2 x 빼기 x1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 이게 올라갔네요. 그래서 나온 식의 양변을 b로 나눌 겁니다. b로 나누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고, 정리를 하면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y절편이나 x절편이 주어진 경우에는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식은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말이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해요. 그리고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모형이랬어요.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써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가만히 보면 1차 함수란 말이에요. 이렇게 쓴 형태는 1차 함수라는 뜻이에요. y는 이거 fx로 바꾸면 1차 함수잖아요.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얘를. 그죠? fx는 ax 플러스 b다. 1차 함수도 된다는 말이에요. 1차 함수랑 1차 방정식의 차이가 뭔가요? 라고 한다면 1차 방정식은 는 0이라고 되어 있어야 하는데 얘는 심지어 는 0도 없어요. 아까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는 0도 없어도 얘는 1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차 함수 그래프 그려라.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려라.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말을 별로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아무튼 같은 얘기라는 뜻이에요. 형태가 좀 다를 뿐이다. 얘는 어쨌든 1차식인 거잖아요. 그죠? 1차 함수라고 알고 있었는데 얘를 얘기하려면 일단 얘는 는 0의 형태가 있는데 이 식을 적절히 변형하면 y는 으로 시작하는 어떤 형태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거 빼고 나머지 두 개 이항해라. 그러면 by가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된다. 양변을 b로 나누어라.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y는 형태로 쓴 거를 표준형이라고 하고 이 특징은 뭐냐면 이 특징은 여기 써있죠? 기울기와 y좌편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 대충 가파른지 완만한지 y축과 위에서 만나는지 이게 x축이라고 치면 y축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주어 있으면 이렇게 바꾸기 전까지는 그 파악 자체가 얘보다는 느려요. 이거 엄청 많이 보면 대충 파악은 될 수도 있는데 얘보다는 좀 정확하지 않을 거예요. 1번보다는. 이렇게 써있는 거를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둘 다 0이 아닌 경우에는 아까 제가 썼던 대로 이런 식으로 형태가 정리가 될 거고요. y는으로 바꾸면. 그 다음에 a가 0인 경우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좌변이 y는으로 돼 있죠. b가 0인 경우는 x는으로 바뀌어요. b가 0이라는 여기는 이 항이 다 없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x는 얼마다 라고 바뀌는데 이 경우는 x 값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x 값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직선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y는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이 나올 거예요.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입니다. 어쨌든 직선의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1차 방정식, 일반형으로 표현된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은 항상 직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직선의 방정식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거예요. 요거 다음에는 아까 보셨나 모르겠는데 두 직선의 위치관계를 할 거고요. 이거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했어요. 근데 그때는 좌표 평면에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맨 앞에 뭐 도형 위치관계, 공간에서 위치관계 거기서 했던 거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게 좌표 평면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뒤에 나오는 원의 방정식에서 많이 활용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